헬스 용품 쇼핑몰에서 한계를 느끼고 그 다음 일을 하게 됐던 스토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사업이었던 헬스 용품 그 온라인 몰의 성장은 되게 더뎠습니다. 저 혼자로는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벽에 부딪힌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계를 절감하고 있을 때 헬스장에서 매일 얼굴을 보면서 운동을 하던 한 형님, 한 대표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뜻밖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반려인을 위한 SNS를 만들 건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주셨는데 저희는 매일같이 땀을 흘리면서 투명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사이였어요. 그 대표님께서는 제가 가진 현재의 능력보다는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이 저의 잠재력을 높게 사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IT 스타트업의 초기 멤버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22살이었고 대학 졸업장도 없는 휴학생의 신분이었어요. 심지어 반평생 이 엘리트 체육 선수 생활만 해서 전공마저도 태권도였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IT 스타트업 멤버로는 이력서조차 내밀 수 없는 그런 스펙이었죠. 저의 이런 무스펙은 바로 팀 내에서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회사의 고문 역할을 맡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는 제가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를 내쫓기 위해서 되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많이 가했어요. 회의 시간에는 뭐 저는 청문회나 다름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되게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고문은 일부러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전문적인 그런 주제를 던지면서 브리핑을 시켰고 대답을 못하면 면박을 줬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에게도 지속적으로 저를 퇴출하라고 푸시를 했었습니다. 당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꽤 탄탄했었는데 국내 위치 기반 기술의 권위자인 박사님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정도로 비즈니스 모델이 탄탄했습니다. 개발만 완성된다면 유니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내다보실 정도였으니까 다른 기업 고문들도 비용 없이 도와주겠다고 나설 정도였습니다. 시간당 수십 수백만 원의 가치를 지닌 전문가들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체육학과의 대학생인 제가 물 흐리는 사람처럼 보였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입장을 바꿔서 제가 지금 그 위치였다고 하면은 저라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면박을 줬을 것 같고, 당시에 제 포지션은 마케팅이었는데 과거에 저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10만 팔로워까지 키워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휴 마케팅으로도 소소하게 용돈 벌기도 했고, 뭐 스스로 마케팅 전문가라고 칭하기엔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그렇게 실력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가 죽었던 건 실력 때문만은 아니었는데 스타트업 업계 그 특유의 문화가 저를 주눅들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반감도 들게 했습니다. 이 업계는 그 특히 스타트업 뽕에 취한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별것도 아닌 내용을 굳이 영어 전문 용어를 섞어가면서 말하는 걸 멋있다고 생각했고, 비즈니스의 본질보다는 PPT 디자인의 완벽함, 뭐 PPT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하냐, 그런 거에 되게 집착을 하는 게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그런 게 그저 겉멋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겉멋 든 사람이 되기는 싫었습니다. 사람을 오직 스펙으로만 재단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짐을 한 게, 저들이 말하는 스펙 이상의 능력을 갖추자. 내가 느낀 이 불합리함을 실력으로 증명해버리는 사람이 되자. 이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이 비즈니스는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종료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오기를 가지고 프로토타입, 시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중에 저희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없게 막아내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경기도의 한 비즈니스 그 지원 기관에서 저희를 긍정적으로 보고 업무 협약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해당 기관의 윗선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한 상장사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태클을 걸었어요. 그때 전화가 오셔서 지분 50%를 넘기던가 아니면 비즈니스를 접어라. 그게 싫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계약상의 문제들이 있었어 가지고 그 상장사 사장님이 엮이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던 건데, 뭐 이거는 협상이 아니라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저희가 나쁘게 생각하면 협박이지만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힘 없는 스타트업이었던 저희는 제대로 대응조차 해보지도 못했고 1년간 되게 힘들게 준비했던 그런 모든 프로젝트들이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되게 허망했어요. 꿈도 컸고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서로 부대끼면서 어떤 추억도 많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사건이 제게 뚜렷한 목표를 심어주게 됐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로서 남들이 인정을 안 하고 나마저도 스스로를 인정을 못 한다면 진짜 자타공인 전문가가 돼보자 라는 이 목표를 가지게 됐습니다. 언젠가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내 직원으로도 고용할 수 있을 정도의 압도적인 능력을 갖추자. 뭐 화려한 용어나 PPT나 뭐 설득력이나 그런 겉멋 부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진짜 실력인 사람, 진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자고 목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번째 실패를 통해서 진짜 능력에 대한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음 스토리에서 제 비즈니스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